자, I can do it. IT 전문가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로봇 전문가 이렇게 할까? 로봇을 안 건드린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뭐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네. 자, 우스갯소리였고 오늘 어떤 기업을 또 네. 뜯어볼까요? 오늘 코미코라는 회사 코미코.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미코 시리즈를 좋아하시네. 그쵸. 네. 미스코리아의 미코는 아니고. 그 미코는 이제 환기 지정 종목이라 네. 약간 뭐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해제된다 그러면 저는 한번 내년에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미코 해봅니다. 자체는. 네, 미코. 그다음에 지난번에 네. 이제 세라믹 펄스히터. 펄스히터. 네. TC 본딩에 들어가는 그러게요. 이제 소모품이죠. HBM 네네. 이슈인데. 네네. 자, 오늘은 그 미코는 아니고 이제 네. 코미코. 네. 내나 같은 계열. 미코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죠? 네네. 네.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자, 코미코는 어떤 기업인지. 일단 이제 반도체 그 장비에서 세정하고 이제 그 파츠들을 좀 오래 쓰기 위해서 이제 코팅을 합니다. 네. 네, 그런 쪽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고요. 뭐 사실 뭐 지금은 안 좋죠. 왜냐면 뭐 반도체가 지금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을 보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는 결국 6개월, 9개월 뒤에 업황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좋죠. 그런데 6개월, 9개월 뒤에는 굉장히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회사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동률이 회복되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본 공정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식각이 들어가면 무조건 세정이 들어가야죠. 맞습니다. 이게 뭐 깎아놓으면은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아주 작은 마이크로 단위의 뭐 더스트 같은 것들 다 네네. 쓸어내야 되고, 요즘 뭐 이제 뚫고 붙이고 뭐 이게 워낙 그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또 그리고 민감하죠. 요즘에는 네. 워낙 또 이제 복잡하고 네. 하니까. 그렇죠. 세정하다 뭐 건드려 버리면 또 끝장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메모리 업황 반등의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 이제 내년도까지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코미코를 주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제 그 국내 반도체 쪽에서 보면 중요한 아이템 한 세 가지가 있죠.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이 있잖아요. 이제 뭐 세 가지 그 어떤 공정 가동률이나 투자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내년에 그래도 올해 대비해서 유일하게 플러스 투자가 일어나는 쪽이 D램이에요. 왜냐하면 D램은 HBM이 있기 때문에 D램도 그렇죠. 투자가 좋은 거지. D램 그 기존의 거기에 전통 또 D램 이제 때문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애플의 않거든요.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그 네네. 디램. 네, 뭐 비주얼 그런 것들도 업데이트하는 네, 디램인가? 맞습니다. 그런 뭐 새로운 주문형 뭐 메모리도 다 D램이고요. 이제 그런 쪽에 투자가 필요해요.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기존에 16나노나 18나노를 14나노나 12나노로 전환하는 투자들이 그래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자, 그만큼 지금 D램 쪽은 그 감산이 빨리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왜냐하면 기존 D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을 하면 캐펙스가, 그러니까 캐파가 40%가 줄어요. 네. 자연 감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DDR4에서 DDR5로 전환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D램의 감산은 빨리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에 감산이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2분기에는 낸드 플래시 이제 감산이 마무리될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게 코미코의 전체 매출 비중에서 보면 D램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시적이라는 거죠. D램 업황의 어떤 그 회복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미코를 봐야 된다. 뭐 감산이 마무리되면은 그 즉시 거의 턴하는 게 재고 부족으로 자칫하면 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쇼티지가 됩니다. 그렇죠. 메모리는 항상 그렇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코미코를 보고 있다. 네. 이 자회사가 있나 봐요. 미코 세라믹스. 네네. 편입 또한 기대 포인트 중 하나라고요. 네네. 어떤 의미죠? 일단 이제 이번 3분기부터 연결로 잡힙니다. 원래는 그 미코 세라믹스가 그 모기업인 미코가 상당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코미코가 이제 이걸 인수를 해서 네. 이제 거의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고요. 근데 이제 미코 세라믹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내년에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하반기부터 이제 반영이 되는데 연결로, 내년에는 온기 반영이 되거든요. 네. 내년 지금 전망이 매출 1,300억에 영업이익 한 300억 보고 있어요. 이게 연결로 잡히면 실적 개선세가 크고요. 사실 지금 세정이나 파츠 쪽에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꽤 잘 나왔거든요. 그게 결국 연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코 그룹도 보면은 뭐 되게 많아요. 미코 상장되어 있는 게 미코 바이오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미코 비상장 중에 미코 에너지
네네. 쪽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합니다. 네. 미코그룹이 코미코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주가에 네네.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코미코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알짜 계열사 중심으로 이제 좀 재편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미코도 나쁘진 않은데 미코는 어쨌든 이제 펄스 히터 기대감이 있지만 환기 지정 종목이고 그리고 미코 바이오가 있어요. 큰 네. 데미지는 아니었죠. 회계의 이슈. 뭐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회계 전문가한테 물어봤잖아요. 예, 그렇죠. 물어봤는데 뭐 특별한 그렇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뭐 해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뭐 온기 결산 끝나고 나면 맞습니다. 풀리게 근데 가능성이 우리가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시장이라는 우리가 모르는 게 기업 내부에 네 맞습니다. 뭐가 네, 있을 수 회계적인 우리가 전문성 있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회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네. 큰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미코가 네. 미코그룹 내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뭐 네네. 고객사? 네, 뭐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미코 세라믹스도 여기에 붙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고객사 다변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인텔하고 TSMC하고 UMC 같은 데도 그 상당 부분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대만에? 네. 네. 그래서 이게 미국에다가 팹이 세팅되면요. 사실 지금 미코가 미국 쪽 매출도 꽤 돼요. 인텔하고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TSMC가 애리조나에다가 400억 달러 투자하고 있죠. 네. 그리고 삼성이 테일러 팹에다가 200억 달러 투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면 결국 미코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세팅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 네. 뭐 반도체야 한번 그 라인을 원 라인으로 잡을 때 참여하는 업체들을 중간에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초기부터 다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고착화 된다고. 거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치. 그 아웃되는 경우는 없죠. 네. 그래서 거의 처음 공장 세팅할 때부터 주변에다가 다 그냥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복합 산업 단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그 공장 하나만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음. 네. 그런 데서 이제 미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코미코가. 네, 네. 코미코가. 네네. 자, 코미코 3분기 실적은 좀 어땠나요? 4분기 실적 전망도 함께 네. 붙여볼까요? 일단 이제 연결 실적, 그러니까 원래는 분기 매출만 한 600억대에다가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 나오는 구조였어요. 네. 사실 뭐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꽤 잘 나오는 편이죠. 근데 뭐 작년 대비해서 안 좋긴 한데 3분기가 913억 매출에 영업이익 116억 나왔어요. 이건 이제 결국 미코세라믹스 연결 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고요. 4분기도 거의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3천억, 영업이익은 한 350억 정도 보고 있고요. 여기에 아마 미코 세라믹스 연결이 또 되기 때문에 좀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중요한 건 내년이에요. 내년이 매출이 4천억이 넘고 영업이익을 한 700억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코미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 네. 되나요? 네, 6,200억. 6,100억 정도인데요. 음. 밸류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화닥 움직였네. 그게 이제 그 디램 업황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4분기 보면 고정거래 가격이 디램하고 낸드 둘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사실 뭐 이쪽에서 뭘 하나 쫙 끓는 견인차가 이제 지금은 AI, 엔비디아 거기에 또 뭐 GPU에 HBM 이쪽이 확 그러니까 뒤쪽에 것도 다 깔려오지 않나요? 보통?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HBM이 신규로 투자하려면 10K당 거의 1조가 들어요. 근데 신규로 투자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네. 기존 디램 라인을 아마 전환하거든요. 근데 기존 디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하면 디램 캐파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급 과잉이 빨리 해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라인을 멈췄을 때 DDR4에서 5로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네, 디램 쪽은 지금 사실은 수급 그 어떤 개선이 빨리 지금 오히려 지금 쇼티지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세정 쪽에 코미코가 지금 부각되고 있고 내용을 네네. 들여다보니까 구조조정 지배 구조를 또 개편하고 있고 네네. 자회사인 미코세라믹스 편입도 있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코미코를 봤고 자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영수 대표가 그동안 쭉 리스트업을 해주셨던 기업들 또 시세가 좀 탄력성이 있던 것들이 많아요. 네네. 하나하나씩 자세히 좀 리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리노공업 네네. 이 포거핀 얘기해 주셨고 네네.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온엣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 네. 용. 그래서 용어가 새로 막 등장하니까. 네, 네, 근데 항상 새로운 용어 등장할 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맞아요. 그게 핫한 트렌드거든요. 맞아요. 모든 시험도 국가공인 시험도 네, 1회를 두고 놀이듯이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 리노공업 리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을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와서 분석한 게 리노공업, 동진 세미캠, 뭐 서진 시스템, MC넥스, 솔브레인 뭐 이런 회사들인데 네. 이런 회사들의 관점이 뭐냐면 지금 안 좋은 회사들. 왜 지금 안 좋냐면 가동률의 하락으로 피해를 본 회사들. 그런데 지금은 피해 준데 이게 시계 바늘을 6개월만 뒤로 돌려도 이들 업체들은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세게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아, 미래로 그렇죠. 기존을 감산이 했을 때. 마무리가 되면 이 회사들은 턴어라운드가 세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렸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밀릴 수 있겠지만 지금 업황을 체크를 해보면 턴어라운드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리노공업은 원래 그 모바일 AP, 특히 이제 고객사가 퀄컴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그동안 재고가 많아서 실적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빠른 속도로 그 퀄컴의 재고가 조정이 마무리됐고 여기에 플러스 붙은 게 온 디바이스 AI죠. 그러니까 우리 디바이스 자체에서 AI를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프로세서 성능이 굉장히 바뀌고 그리고 구조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는 3D 구조로 이제 패키징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테스트 소켓의 그 어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핀 타입이기 때문에 그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해요. 그러니까 그 고객사들이 원하는 그 어떤 테스트 소켓을 빨리빨리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경쟁으로 보고 있는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물량을 쳐내기는 좋은데 이게 빨리빨리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고객들이 뭔가 뭐 미세하게 조정해달라는 것들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죠. 근데 그렇죠. 핀타입 같은 경우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뭐 고객사가 우리는 밴드위스를 높여주세요. 우리는 발열을 좀 잡아주세요.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링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맞춤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R&D 매출 비중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소켓 업체들이 대부분 양산용 칩에 들어가는 소켓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특이하게 R&D. 그러니까 처음에 팹리스가 삼성 파운드리로 와서 이제 막 이런 것 최적화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쪽에 들어가는 R&D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조업의 강점은 사실 고객사 커스터마이징 할 때 빨리빨리 그렇죠. 그냥 빨리빨리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갖다 주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뭐 AI 최고의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네. 전부 최적화를 원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맞는 그러니까 전부 파운드리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파운드리라는 건 프로세서류들이 파운드리화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AI 때문에 메모리가 파운드리화 되고 있죠. 주문용으로 HBM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LRW 그죠.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 같은 새로운 디램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주문형이 필요하고 그 테스트 소켓도 그런 거죠. 이제는 그게- 칩이 다 제각각이니까 거기에 맞는 파운드리화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어지간한 신뢰 관계가 안 쌓이면은 참 뚫기 어려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파운드리 우리 앞에 잠깐 다루긴 했는데 이쪽 고객사 입장에서는 설계도면부터 하고 후다를 다 알고 저 비평용이잖아요. 다 까줘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죠? 다 네. 그거를 만약에 누출이 되거나 유출이 되면은 그렇죠. 그냥 다 깨져 버리는 건데 그만큼 신뢰가 리노공업이 쌓여 있다. 커스터마이징한 그렇죠. 고객사에 맞춤형으로 잘 만들어 준 거죠 그동안. 네. 레퍼런스가 좋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러네. 네.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계속 모든 것들이 쭉쭉 다 바뀌어야 되니까 뭐 맞습니다. 10나노, 7나노 내려왔다가 네네. 이제는 3나노에서 1나노 때막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동진 세미캠. 네, 뭐 동진 세미캠하고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진 세미캠은 그 PR 포토 레지스트 소재를 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노광 공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산계 에천트를 하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업황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D램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EUV 마스킹 수가 16나노가 한 장인데 네. 이게 14나노로 가면 5장으로 늘어요. 그리고 12나노로 가면 훨씬 더 늘죠. 그러면 EUV용 PR, 고부가 가치 PR의 어떤 수요가 늘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보면 굉장히 편한 거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약간 업황 회복은 조금 더 뒤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좋은 거는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신공정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이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산계 에천트인데요. 게이트 어라운드가 굉장히 3차원 구조로 복잡하잖아요. 네. 이거를 깎으려면 습식식 각으로 깎아야 돼요. 그게 이제 낸드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하는 건데 그 케미컬을 지금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3나노 GAA 고객 수가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나면 솔브레인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업황 회복,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캐시 카우의 회복은
동진 세미캠보다 좀 뒤에 있지만 그만큼 신규 사업이 매력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지금 CNT 도전제, 2차 전지. 그렇죠. 요즘에 뭐 2차 전지가 좀 약간 실리콘 뭐, 응급제 네, 얘기들이 네,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이제 뭐 그렇죠. 그 고속 충전 맞습니다. 우리 한번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고속 충전하려면 실리콘 응급제에 CNT 도전제 네네. 그런 머티리얼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튜브 구조로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감산의 피해주들을 오히려 못난이들을 봐야 돼요. 지금은. 아. 왜냐하면 업황을 6개월 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통 주가라는 게 뭐 그 회사의 존속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비근한 예로 카카오라고 칩시다. 카카오가 워낙 생활 침투력이 높기 때문에 없어진다라는 그런 소멸은 지금으로서는 상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서 막 때려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막 내려가죠. 어느 순간 대량 거래가 터져요. 왜냐하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손절을 하고 그럼 누군가는 받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조용해집니다. 거래량이 이제 줄고. 그래서 이제 우리 트레이딩 할 때 그 테크니컬을 배운 사람들은 그런 거래 바닥, 주가 바닥. 이제 팔면 다 팔았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손바뀜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악재가 온통 뭐 나와가지고 뭐 끝났네. 감산이 뭐 어떻게 돼서 실적이 안 좋을 거고. 그러면 주가가 바닥권에 맞습니다. 근접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이 망가지면 주가가 오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역설. 힘들어하죠. 네. 일반 상식을 네네. 벗어나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또 서진 시스템. 근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속 부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안 하는 데가 없죠. 반도체 장비에도 들어가고 통신 장비에도 들어가고 뭐 이차 전지. 네, 그렇죠. 뭐 스마트폰 부품에도 케이스. 들어가고 그렇죠. ESS 쪽이 요즘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장 모멘텀인데 그런 쪽 전방 산업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제가 뭐 그때 분석 드릴 때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낮은 레벨의 주가였기 때문에 뭐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내년에는 뭐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더 보입니다. 네, 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MC넥스 같은 경우도 MC넥스 네네, 넘어갔어요? MC넥스도 뭐 똑같습니다. MC넥스도 지금이 최악이죠. 네. 최악인데 어쨌든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턴어라운드 했는데 MC넥스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의 질이 좋아지고 있어요. 질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점점 이제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낮아지고 전장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전장 매출 비중이 올해 30%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장 매출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죠, 굉장히. 자동차는 신모델 하나 받으면 8년 동안 생산이거든요. 스마트폰은 갑자기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퇴출되기도 하고 막 이런 네. 변동성이 큰데 자동차는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MC넥스가 그 차량 카메라 쪽으로 수주 잔고가 거의 2조, 3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다 매출로 나온다라는 거죠. 시간만 지나면.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MC넥스를 좋게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온디바이스 AI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결국 온디바이스 AI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 어떤 사용자들의 빅데이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단순한 텍스트의 빅데이터만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영상 비전이라든지 네.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빅브라더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센서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디바이스에. 고성능의 센서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카메라고 레이더하고 라이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MC넥스는 자동차든 뭐 XR이든 UAM이든 모든 디바이스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림을 가진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시간 관계상. 네, 쭉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혁 대표가 언급하는 기업들 리스트를 쭉 보시고 뭐 내공이 한 칸씩 있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